예, 박근혜 대통령이 주중 2차 개각을 예고하면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격할 대통령의 사람들 면면이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참모였거나 장관을 영입한 후보들이 박심은 곧 당선으로 통하는 대구 경북에 대거 포진하면서 대구 물갈이론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은 공관과 미디어 소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개각이 좀 있을 거다 이 얘기가 이제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도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하겠다 할 예정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종정섭 전 행자부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내각과 또 청와대에서 계셨던 분들 여러분이 지금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청와대발 총선 기획설, 기획설이라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나가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셔야되는 모양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읽어야 됩니까? 일단 기획설이 기획할 수 있죠. 기획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정권이든지 87년 체제 이후에 5년 단임제 정권이 이제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어떤 세력화를 시도 안 한 정권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 박근혜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친이대 30명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봐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정종섭 장관이 사퇴를 하는 그 모양과 수순이 좀 특이했죠. 일요일 날 갑자기 이 정오에 기자들을 불러서 한 달, 2달 전만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2, 3일 전 기자분들 역취재를 해보면 뭔가 조금 하나는 생각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말을 흐리는 그렇다고 본다면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 수순들 물론 이제 본인이 고향 경주에다가 교부금을 작년에 한 60억, 올해 한 28억 정도 줬다는 얘기는 경주 출마의 뜻이 있었지만 어쨌든 또 대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출마의 모양새를 봤을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친박 핵심 또 청와대의 교감하에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있다. 그거는 최소한 일단 그 국정 후반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른바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을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몇십 명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나름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게 확인된 게 이른바 유승민 의원 문상정치에서 조화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화얘기인데 시중 여론에서 참 야박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들을 게 뻔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조화를 안 보냈을까?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최소한 TK 지역은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기획은 있다. 기획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TK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 후반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좀 더 쉬운 표현을 쓰면 친이대가 한 30명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착착 좀 진행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럴 수 있다. 현실적인 논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그걸 지키지 않아서 과거에 탄핵까지 받았던 분이고 그걸 주도했던 세력이 사실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구라고 하는 텃밭을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내긴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이른바 이 총선 기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신 것이다.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국정의 진용을 갖추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몇 사람들을 친위 부대로 만들어서 대구, 특히나 텃밭 이런 지역에 내보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의무이냐라고 하는 점에서고요. 또 하나는 이 주요 요직의 장관을 지닌 분이에요. 정종섭 장관은 행자부 장관이란 말이죠. 이 장관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 총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요 요직, 특히 친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스펙을 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국민들이 과연 정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또 행정 어떤 그 내각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대통령께서 마지막 국정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려한다라고 하면 단지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대구에 집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통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또는 당내 어떤 그 이른바 이 권력 관계 안에서 여전히 이 나름대로 힘을 갖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냐라고 또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른바 친박과 그 비박의 어떤 혈투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지금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른바 소탐대실의 정치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 모신다든지 친박 핵심들,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기획이냐 잘못된 기획이냐는 좀 다른 문제죠. 제가 아까 그 정현준 교수님 말씀에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과연 그러니까 19대 대구 지역이 문제 아닙니까? 대구 지역 지금 현역 의원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19대에 거의 박심이 작동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배신의 정치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배지를 달고도 충실히 이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레임덕 눈치 안 보고 뭐 그야말로 순장조 개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구 지역으로 몰려가는 것. 대구 지역은 어차피 새누리당이 절대 우세한 지역 아닙니까? 어제 윤상현 의원이 문상정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구 지역 물갈이를 통해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19대 총선 보면 수도권 참패했습니다. 탄핵 열풍 비슷하게 참패했습니다. 대구 지역 물갈이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전국 선거에서 압승하는 쪽에서 그림을 그려내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 한 30명의 돌격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냐 전혀 다른 설계도가 나오겠죠. 후자의 경우에 이건 레임덕을 방지하는 조치가 아니고 전체로 당 자체의 총선 전략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섭 장관의 이제 사의 의사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물갈이론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이시죠. 그 유수호 전 의원이 이제 별세하면서 이 빈소 정치, 문상 정치가 이제 대구가 좀 많은 정치인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 들려 나오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대구 물갈이론 이야기 관련해서 유승민 앞으로 전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 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관련 리포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 관련 리포트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좀 저녁 늦게 이제 그 빈소를 찾아서 유승민 의원, 고 유수호 부친이신 고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를 이제 조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좋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뭐 상중, 문상 중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어려운 일은 없다. 유 의원의 공천이 어렵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승민 기지는 다 죽는다는데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뿌라푼다. 뭐 지금 경상도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의 좀 심중도 참 궁금한데 일단 이걸 다 극복해내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공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스타일상 내년 총선 전에 다시 뭐 극적으로 정치적 화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승민 의원은 3선 의원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도 뭐 비교적 무난한 지역에 시련이 없는 지역의 수도권에 비한다면 무난하게 3선을 해왔는데 이제 4선 중진 의원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당선이 된다면 이 시련은 본인 스스로 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련이 주어진 것은 팩트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정치적 역정상 첫 번째 이제 심각한 과제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공천 탈락한 일이 있겠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그 새누리당의 17, 18, 19대의 정가의 보도처럼 했고 본인이 두 번 피해를 봤던 이른바 그 밀실 공천에 의한 공천 학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컷오프제를 통해서 무조건 날아간다 해서 인위적으로 날리는 방식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바라보는 지점과 김무성 대표가 바라보는 지점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가 내가 책임지고 유승민 의원을 공천 줄 예. 방법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고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처남이 서초간다 해서 예, 예. 내가 막을 이유도 없지만 도와줄 방법도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윤상현 의원은 대구 지역의 컷오프제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갖고 수도권의 승부를 보겠다는 논리인 것 같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새누리당의 자산이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산인 이 정치인을 자기적이고 인위적 방식, 이른바 컷오프제를 통해서 유승민을 제거한 일은 예. 당대표로서 정치 생명을 걸고 맡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역자기적으로 예.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 본인 실력으로 살아남아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왜 그러냐면 유승민의 효용 가치는 예. 사실은 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것이거든요. 유승민을 컷오프제라든지 인위적 방식으로 공천 학살을 했을 예, 경우에 예.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정치 지형에서 상당히 왼쪽 공격수 역할을 예, 예. 유승민이 한다라고 봤을 예. 때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는 전국 선거를 고민하는 것이고 기존에 반복해왔던 결국 주민과 당원의 뜻을 가진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뭐 사실은 유승민 그 의원이 못 살아남을 이유가 없죠. 뭐 현직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당대표가 그 방식이 실제로 이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득권적인 구조를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암시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에요. 예, 걱정할 거 없다. 예. 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당대표가 왜 유승민 의원과 이른바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때가 되면 예. 한 번씩 이렇게 친화적인 발언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게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의 그 애매한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청와대로부터 김무성 당대표는 마이웨이를 해야 될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그게 이제 총선 직전이 될지 또는 총선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색깔과 여러 가지 그 방향과 이런 카드들이 예. 실제로 김무성 당대표가 마이웨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금 대구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기반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실제로는 김무성 당대표의 이른바 자기의 길로 예.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저는 적절하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예, 예. 것이고요. 이들 간에 뭐 총선에 지분을 챙겨주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지금 화두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고하게 가져갈 것인가 예. 이게 이제 관심의 거리고 그런 만큼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위협감을 느낄 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분명해 보이는 것은 박근혜 사람들이 대구로 몰려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대구 출마설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CG를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자, 너무 친박대 현역인데요. 예, 많죠. 예, 많습니다. 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동글인데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있고요. 이번에 좀 사퇴하면서 총선 의사를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있고요. 정광섬 전 춘추관장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청와대나 좀 내각에 있는 분들이 전격적으로 이제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새고, 현역 의원들, 사실은 뭐 초선 의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자, 지금 소장님, 이제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분들인데 뭐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대구를 전격 방문하면서 그때 수행했던 그 분들은 마치 그 아이돌 스타 대접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에서의 폭발력을 뭐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에 입문하는 데서 가장 편한 방법,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다. 나는 박근혜 정권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의 고향인 네. 대구에서 출마하겠다. 왜 출마하느냐? 대통령 임기 끝까지 충실하게 보좌를 하겠다.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고 심판해달라 하지 않았느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정말 아주 쉬운 방법이고 공천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다음에 선거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언론인 출신도 많이 있고 저 아까 몇 면들 중에 예, 뭐 있는데 그렇죠. 뭐 이재만 동구청장이야 동구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 보더라도
굳이 우리가 이제 저도 부산 출신입니다만 출향 인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적해서 나오고 주로 예.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쭉 한 이분들이 정치의 첫 발을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예.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의 문제를 예. 하나 제기하고 싶고 두 예. 번째는 최근 한나라당 야당이 워낙 지금 이제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희한한 기류가 있는 것이 좀 이렇게 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이상하게 강남 PKTK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다. 안대희 대법관도 지금 해운대 예, 출마 예, 쪽으로 예, 보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TK, PK를 다 해서 야당이 선전한다 해서 현실상 몇 석을 더 확보하겠습니까? 근데 19대 총선 보면 수도권에서 거의 참패를 하거든요. 수도권 특히 강북 엑소더스가 일어나가지고 예, 예. 과연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고 강북 지역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예. 19대는 야당이 이겼지만 18대는 뉴타운 문제 때문에 또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예. 17대는 탄핵 열풍 때문에 야당이 앞섭니다. 이른바 스윙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예. 본다면 예. 대통령의 접근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대통령을 돕는다면. 예, 그래서 예.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맞는데 하나같이 전부 대구 아니면 조현선 수석 같으면 강남 뭐 이렇게만 본다면 이게 과연 뭐 야당이 만약에 재정비를 내서 통합된 야당으로 했을 때 선거에 이기는 길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 의구심이 좀 가는 측면이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른바 생계형 친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상원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을 위해서 또는 국정을 위해서 뭔가 자신의 희생이 있더라도 예. 어려운 도전을 해가는 이런 정치적 역정의 과정들이 예. 이른바 친박 그룹 내에서 과연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박이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서 텃밭을 다지는 이런 형태로 정치 역정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예. 이번에도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종섭 장관도 장관을 그만두고 예를 들어 유리한 지역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이 정치적인 과정들을 이른바 생계형으로 유지해가는 이런 모습밖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계형 친박이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른바 예. 가치를 공유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예. 뭔가 헌신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어떤 그 가치관을 갖는 그런 예. 정치 그룹이 아니라 예, 예. 이른바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친박들이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죠. 저 경쟁률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저게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청와대, 민정, 홍보 그렇습니다. 대체로 어떤 요직을 갖고 있었던 인사들이 지금 대거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물론 대구 지역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렇게 몰려서 경쟁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예. 더군다나 이 수도권의 민심이 지금 상당히 예상치 않거든요. 이른바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또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의 어떤 한판 승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알겠습니다. 포인트인데 예. 그런 쪽에 어떤 기획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두 분 다 수도권을 예. 좀 강조해 주셨네요. 예, 지금까지 박상원 소장, 정현정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